안녕하십니까.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사회탐구 연구소장 장승래입니다. 오늘 2025학년도 대학 수능평가 사회문화 문항을 같이 살펴보면서 어떤 식의 특징들이 있었고 어떤 식의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시험 문제 난이도가 살짝 쉬워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한 지문당 지문이 길이가 길어짐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한 지문에 한 가지 개념만 탑재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지문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한 개념이 아닌 두세 개의 개념을 물어보는 시험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문 속에서 하나의 개념만 추론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세 개의 개념을 동시에 추론해야 되는 이 부분 때문에 2점짜리 어떤 문제가 3점으로 바뀐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과거에 계산 문제라든지 이런 난이도 있었던 문제들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지문이 더 늘어나는 효과는 있었지만 개념만 물어보는 단순한 문제들이 더 복합적으로 지문이 길어지는 형식으로 나왔다라는 부분으로만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얘기는 이제는 과거의 복잡한 계산보다는 철저한 개념 위주의 암기 학습이 결국엔 사회문화를 정복하는 과정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2025학년도 대학 수능능력 시험 문제지를 1번부터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대부분의 첫 번째 문제가 사회문화 현상의 사회문화라는 과목의 1번 문제는 늘 자연현상 대 사회문화 현상의 비교지요. 그래서 자연현상은 주체가 지구고 사회문화 현상의 주체는 인간이다 라는 부분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분석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주배, 대구사과 이런 것과 같이 지역 특산물로 이 생산되는 주체는 인간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사회문화가 되겠죠. 있는 과일들이 더 이상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기후변화로 연평균 기온이 갈수록 특정 과일이 자랄 수 있는 지역이 북상, 이렇게 자연적으로 북상하는 거니까 니은은 자연현상이 되겠죠. 다음에 이에 따라 사과 재배 가능 지역이 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은 인간이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문화 현상이 되는 거고요. 대표적인 사과 재배지가 경북 지역에서 강원 지역으로 바뀌고 2090년 경에는 국내에서 고품질의 사과 생산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분석의 주체는 인간이 하는 겁니까? 지구가 하는 겁니까? 인간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회문화 현상이 되고 있고요. 폭염, 한파 등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 이 기상이변은 지구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자연현상이 되겠고요. 하는 것은 뜨겁게 달아오르는 지구가 인류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른다. 결국에 이 지문은 인간에 의한 환경 파괴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지문도 될 수 있고요. 이렇게 자연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을 구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과 리을은 사회문화 현상이 되겠고, 니은과 미음은 자연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비교를 하는 건데요. 자, 보기에서 1번. 기역과 같은 현상은 확률의 원리가 적용된다. 기역과 같은 현상이 바로 사회문화 현상이기 때문에 사회문화 현상에서는 딱 맞다 틀리다가 아닌 바로 몇 프로의 확률이 있다라는 확률의 원리가 적용된다. 그래서 답이 바로 1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를 살펴봤고요. 그럼 2번에 다음 글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고른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문화 현상의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인데요. 이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거시적 관점, 또 미시적 관점. 그래서 거시적 관점에는 크게 또 이렇게 기능론이라는 것이 있고, 또 거시적 관점의 하나는 갈등론, 이런 것이 있죠. 또 미시적 관점에는 세세하게 볼 수 있는 미시적 관점에는 상징적 상호작용론,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 문제의 그 스타일이 바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3점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어떤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회체계 안에서 인간의 상호작용이 작동하는 이유는 행위자들에게 할당되는 분화된 역할 구조가 있기 때문이다. 개인은 역할 구조 속에서 사회가 기대하는 행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개인이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공유된 기대에 부응하여 다른 부분과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함에 따라 사회라는 완전체가 형성된다.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어떤 사회라는 체계가 있습니다. 큰 사회라는 체계가 있고, 이 사회라는 체계에 할당되는 또는 분화된 역할, 즉 하나하나의 개개인에게 주어진 지위라는 것이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지위가 있고, 이 지위에 딸려있는 역할이 있고, 그런 역할들을, 행동을 잘 수행하게 된다면 개개인이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공유된 기대에 부응하여 다른 부분과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유기되어 있다. 이거 사회 유기체설이라고 합니다.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함에 따라 사회라는 이렇게 생긴 사회라는 완전체가 형성된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사회, 거시적 관점으로 사회를 보는 기능론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 구조는 정말 잘 돼 있다. 하지만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 사회라는 유기체 속에서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사회 구성원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는 바로 기능론적 관점에서 살펴본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면은 기능론에 대한 것입니다. 상황 정의에 기초한 개인 간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의 어떤 대화나 또 몸짓, 이미지, 전송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시적 상호작용이 되겠죠. 다음에 개인 행위자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측면을 중시한다. 그러니까 행위자, 사회 구성원의 부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 또한, 니은 또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기업과 니은은 둘 다 미시적 관점이 되겠죠. 다음에 디귿과 리을, 사회의 각 부분이 상호의존적, 바로 요 상호의존적. 상호의존적이라는 얘기는 사회 유기체설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기능론이 맞고요. 사회는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지닌다고 본다. 사회는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이 균형을 깨는 것은 사회 구성원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을 기능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회라는 제도는 완벽하지만 사회 구성원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사회라는 전체적인 틀에 문제점이 생긴다라고 보는 바로 이 디귿과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바로 기능론에 관련된 설명이 되겠죠. 다음은 4번 문제인데요. 3번 문제. A와 B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단 A와 B는 각각 관료제와 탈관료제 중 하나이다. 자, 관료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어떤 확률적인 목적을 두고 일정한 체제 안에서 움직이는 시스템을 바로 관료제라고 하고,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관료제의 문제점으로 나온 것이 탈관료제가 되겠죠. 대표적인 탈관료제 중에 하나는 팀제라든지 네트워크형 조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도서 출판 과정에서는 편집, 디자인, 인쇄 등 여러 공정이 있다. 땡땡 출판 회사는 수평적으로 분권화된 조직, 이렇게 수평적 분권화된 조직을 통해 구성원들이 함께 결정을 내려 출판 공정을 관리하고 도서를 출간한다. 자, 그러면 이 땡땡 출판은 지금 관료제입니까? 비탈관료제입니까? 바로 수평적으로 분권화된 조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것은 탈관료제 사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이기 때문에. 다음에 네모네모 회사와 출판회사는 세부적으로 분업이라는 얘기는 그 일만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분업화된 조직을 통해 해당 분야의 담당자들이 정해진 서열과 절차에 따라
각 공정을 진행하여 도서를 출간한다. 자, 여기는 분업화된 조직,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되겠죠. 이렇게 분업화된 조직은 관료제 체제를 뜻하게 되겠죠. 동그란 땡땡 출판에서는 A의 운영 원리, 즉 A는 관료제가 되는 거고 B는 A는 탈관료제가 되는 거고 B가 관료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A는 탈관료제, B는 관료제 찾아냈습니다. 다음 이것에 대해서 1번부터 보시면 지금 A는 탈관료제고 B가 관료제입니다. 자, 그래서 1번에 탈관료제에 비해 관료제는 조직 구성원의 업무 재량권 및 자율성이 낮다. 그래서 답이 바로 1번이 되겠죠. 1번이 구성원의 업무 재량권이 낮다. 이것이 1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자가 땡땡 신문사 탐사보도 공모전에서 입상한 네모네모 동아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세 분이 어떻게 함께하게 되었습니까? 별별 대학교의 영화 제작 동아리 회원으로 저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병이 취업 준비를 위해 네모네모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인권단체 회원으로 함께 활동 중인 을에게 제가 제안하여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기자가 다시 또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이나 공모전 준비에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사회복지대학원에 재학 중입니다. 취재를 하면서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청소년 복지의 필요성을 더 알리고 싶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갑과 을이 같은 팀으로서 어떤 공모전에서 수상을 한 부분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저는 갑과 함께 별별 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병이라는 학생입니다. 갑과 함께 들었던 PD 초청 특강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입상을 계기로 셋이 네모네모 동아리 활동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자, 기억해 보시면 각과 병 모두 비공식적 조직에 해당한다. 각과 병이 둘 다 각각 별별 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별별 대학교는 별별 대학교 내에 있는 여기 보시면 영화 동아리라는 곳에 영화 동아리에 재학 중이죠. 그러니까 별별 대학교는 공식 조직이지만 별별 대학교 내 영화 제작 동아리, 이거는 비공식 조직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죠. 기억이 맞는 말이 되고요. 비공식 조직이니까 니은과 니은, 을과 병이 속한 2차적 사회화 기관은 각각 한 개이다. 1차적 사회화 기관은 아주 기본적인 사회화, 즉 교육을 하는 기관을 기본적인 거, 밥을 먹는다든지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걸 가리키면 1차적 사회화 기관이 되겠고요. 2차적 사회화 기관은 아주 전문적인 사회화, 커리큘럼에 있는 사회화를 하는 기관, 대표적으로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을과 병이 각각 속한 건 한 개 이상이기 때문에 니은은 안 되고요. 다음 디귿에 자료 전체에 적혀 있는 사회 집단에서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면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인 것은 두 개이다. 라고 해서 자발적 결사체는 어느 공식적 조직 내에 있지 않는 비공식적 조직, 이것을 자발적 결사체라고 하고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 내에 있는 사회화 기관을 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요 디귿도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의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이런 문제들이 3점짜리인데요. 굉장히 좀 과거에는 이것이 바로
계산 문제로 연결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숫자들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여러분들한테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을 하지 않고서 문제를 푸셔도 되겠습니다. 갑은 고등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문해력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했다. 요즘 고등학생들이 바로 문해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문을 해석하지 못하고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를 위해 네모네모 지역 고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고등학생 200명과 전체를 지금 하려고 하는 고등학생, 아마도 모집단은 고등학생이 되는 거고요. 지금 네모네모 지역의 고등학생 200명, 이게 바로 표본 집단이 되겠죠. 그래서 표본 집단 고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해 학업 성취도와 문해력 수준을 측정하였다. 이 자료에서 문해력을 기준으로 상위 100명과 하위 100명으로 구분하여, 이렇게 상위 100명, 하위 100명으로 구분하여 학업 성취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B 집단의 학업 성취도가 A 집단의 학업 성취도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즉 A 집단의 학업 성취도가 높았다라고 지금 결론이 나왔습니다. 을은 동그라미 독서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문해력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갑과 연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갑의 연구에서 문해력이 낮은 것으로 판명된 B집단, 또 무작위로 50명씩 C집단, 또 D집단 이렇게 나눈 후 C집단에게만 4주간 독서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독서 프로그램 종료 시점에 갑이 활용한 측정 도구로 문해력 수준을 측정한 결과 C집단의 문해력 수준은 유의미하게 높아졌으나 D집단의 문해력 수준은 이전과 차이가 없었다. 이후 을은 D집단에게만 독서 프로그램을 4주간 적용하였다. 그 결과 D집단의 문해력 수준이 높아져 최종적으로 C집단과 D집단 간에는 문해력 수준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우선적으로 이 연구 결과는 굉장히 뭔가 잘못됐죠. 문해력을 측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별로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고요. 다음에 또 C집단, D집단, C집단과 D집단이 있죠. 지금 C집단, D집단을 이렇게 나눴는데 C나 D집단의 문해력 수준이 똑같다, 아니면 처음부터 어떤 높낮이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밝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연구 자체가 굉장히 좀 잘못된 연구인데 이것을 문제화 시켰네요. 그래서 1번에 갑의 연구에서 모집단은 네모네모 지역 고등학생이다. 이 모집단은 전체가 되는 집단이죠. 근데 지금 지역 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전체 고등학생의 학업 성취도입니다. 그러니까 네모네모 지역 고등학생은 표본 집단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답이 안 되고요. 다음에 2번에 기억은 을의 연구에서 사전 검사로 활용됐다. 자, 기억. 문해력 수준을 측정하였다. 질문지를 통해 학업 성취도와 문해력 수준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사전 조사로 먼저 미리 조사를 하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고요. 니은은 문해력과 학업 성취도 간에 마이너스 관계를 보여준다. 그래서 문해력과 학업 성취도는 아까 그 독서 프로그램을 활용을 했더니 플러스의 관계로, 비례 관계로 나타났다는 것으로 보아 음의 관계가 아니라 더하기의 관계로, 양의 관계로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6번 문제. 밑줄 친 기억과 미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고른 것은, 자, 갑국에서는 손을 씻으면 영혼이 오염되어 목숨이 위험해진다는 전통적 믿음 때문에 손을 잘 씻지 않는 관습이 있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간염병으로 목숨을 잃었다. 한 의사가 손 씻기로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갑국의 A 지역에서는 손을 잘 씻는 문화가 형성됐다.
손을 잘 씻지 않는 문화였지만 손을 잘 씻는 문화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조금씩 퍼져 나가자 대다수 각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해친다는 이유로 A 지역 사람을 비난하며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 저항하였다. 각국에서 감염병이 유행했을 때 A 지역 사망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손 씻는 간단한 행위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각국에서는 손을 잘 씻어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생활 습관이 보편화됐다. 즉, 이 손을 잘 씻는 문화가 바로 하위 문화였죠. 주류 문화는 손을 잘 씻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손을 잘 씻는 것이 주류 문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현상을 지금 이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하위 문화였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주류 문화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서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천주교가 과거에는 하위 문화였지만 하위 문화에서도 저항의식이 있기 때문에 반문화였지만 지금 현재는 주류 문화가 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보기를 고르면 5번에 보시면 미음은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로 변한 사례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서학이라든지 이런 문화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다음 글에서 필자가 강조하는 현대사회의 대중이 가져야 할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급변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무한히 제공되는 정보를 모두 살펴볼 여유가 없다. 그로 인해 사회 이슈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가공한 컨텐츠들이 인기를 얻는다. 이 가공한 컨텐츠, 요즘에 유튜브라든지 이런 컨텐츠가 바로 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어떤 기사를 검색하지 않고서도 거기서 나오는 컨텐츠만, 즉 기사만 보고서 바로바로 그것이 정보인 줄 알고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겠죠. 사람들은 가공된 컨텐츠를 소비할 때 자신이 정보를 찾고 스스로 판단한다고 느낀다. 하지만 해당 컨텐츠에는 제작자의 편향된 시각이 반영되어 있어 정보를 받아들이는 대중은 제작자의 시각에 동화된다. 이렇게 제작자의 시각과 시청자의 시각이 똑같아지죠. 이게 바로 요즘 현재 대중문화의 새로운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중문화의 특징은 대중은 제작자의 시각에 동화된다. 이처럼 사유를 외주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유라는 말이 생각, 철학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을 외주화, 다른 것을 봄으로 인해서 그 시각과 동화되는 현상들이, 사람들이 많아지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폐쇄적 집단에 머물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배척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다원화된 민주사회의 형성을 했을 때 A 지역 다원화된 어렵게 만든다. 디지털 기술이 정보의 소비 선택성과 생산 주체성을 높여줄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지성적인 대중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개인은 지성적 사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즉, 개인은 그런 컨텐츠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본인들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을 주체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게 바로 현재 대중 매체를 바라봐야 되는 시선에 대한 올바름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글로 올바른 것을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이거죠.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함양해야 된다. 무조건 제작자의 시각과 일치화가 돼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것을 요즘에 아주 극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인가 아닌가,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아주 적절한 수능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다음 8번. 미출진 기업과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1970년대 국제시민사회는 분유를 만드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하였다. 저개발국에 분유를 무료로 나눠주는
땡땡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저개발국의 영화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분유를 무료로 나눠줬던 다국적 기업 때문에 영아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위생적인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저개발국에서 세균에 오염된 물과 젖병으로 인해 설사와 열병이 발생해 많은 아기가 사망하였다. 땡땡 다국적 기업에 선의의 의도가 있었을지라도 무분별한 시장 확대가 저개발국의 영아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로 인해 땡땡 다국적 기업이 영아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네모네모 국제 시민단체가 전 세계의 소비자들과 집단 행동을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여러 국제 시민사회는 다국적 기업의 윤리적 책임을 요구하고 나아가 환경 문제, 자연 문제와 같은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기업은 급격한 사회 변동에 저항하기 위해 펼치는 사회 운동이다. 자, 기업이 뭐냐면 지금 요거죠. 그 불매 운동. 급격한 사회 변동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불매 운동을 하는 목적이 보수 운동입니다. 즉 사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땡이고요. 니은은 식량 자원 확보를 위해 국가 간 경쟁이 초래한 문제이다. 자, 니은에 보시면 저개발국의 분유를 무료로 나누어주는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마케팅. 자, 이것은 식량 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라고 할 수는 없죠. 바로 국가 간 경쟁이 아니라 그 국가에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2번도 땡이고요. 3번에 디귿은 다국적 기업이 이윤 추구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디귿, 저개발국의 영아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 이것이 이윤 추구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전혀 없는 거죠. 다음 리을은, 자, 리을. 집단 행동. 이 집단 행동은 사회체제의 전면적인 변혁을 추구하는 사회운동이다. 집단 행동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회운동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사회운동이다 라고 할 수는 없고 급진적 혁명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답이 5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9번. 9번 문제가 3점짜리인데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 9번 문제 어려운데 요것을 잘 잘 뽑아내는 사람이 아마도 수능에서 좀 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문화의 속성 5가지가 있습니다. 문화의 속성 5가지 중에서 A, B, C, D는 어떤 것인지를 찾아내는 것인데요. 우선적으로 이제 이 지문을 읽었다라는 가정 하에서 본다면 A는 바로 전체성을 뜻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B는 공유성, 문화는 공유된다 해서 공유성. C는 바로 축적성. 다음 D는 변동성. 이렇게 문화는 변한다. 문화의 가치는 변한다라고 해서 변동성. 이렇게 모듬 1에서부터 모듬 4를 토탈해서 A는 전체성, B는 공유성, C는 축적성, D는 변동성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옳은 설명을 고르시면은 몇 번이 되냐면 3번에 1모듬에 배정된 속성은 문화의 각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전체성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는 전부 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 즉 인터넷이라는 문화가 들어오면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유기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전체성.
바로 답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마치 이것이 계산 문제인 것처럼 킬러 문항인 것처럼 나왔지만 계산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A, B, C, A, B, C, A, B, C가 있고요. A, B, C는 각각 상충, 중충, 하충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따져서 딱 보는 건데요. 우선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이 조건을 잘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갑의 부모 계층은 상층이다. A인지 B인지 C인지는 모르지만 갑은 지금 C, 즉 갑은 이렇게 C죠. 하지만 여기가 부모 세대니까 부모 계층 갑은 바로 상층이다 라고 했으니까 B가 바로 상층이 되겠죠. B가 상층인 거 딱 나올 수 있죠. 그러면 A는 중충과 하충 둘 중에 하나 있고 C도 중충과 하충 둘 중에 하나 되죠. 그 다음에 갑의 세대 간 이동과 갑의 세대 내 이동 모두 하강 이동이다. 그래서 요 갑이 있죠. 갑들이 지금 세대 간 이동과 세대 내 이동 모두 하로 했다. 세대 간 이동은 부모 세대에서 자식 세대로 하강 이동을 했고요. 또 세대 내 이동은 자신의 세대에서 다른 자신의 세대로 하강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음. 이것을 토탈로 해서 찾아보시면 지금 A는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중충이 되는 거고요. B는 상충이 되는 거고 C는 하충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뽑아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1970년대 이게 A, B, C가 되겠죠. 그러니까 1970년대는 B가 상층이니까 상층이 10%, 중층이 30%, 하층이 10%니까 1970년대는 이렇게 피라미드형이 되겠죠. 다음에 2000년대는 A, B, C니까 B가 상층, 또 A가 55, 중층, C가 25, 하층이니까 이렇게 다이아몬드형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4년도도 50대, 20대, 30이니까 다이아몬드형이 되겠죠. 이런 걸 지금 구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대입을 해보면 어떤 것이 옳은 것이다, 옳은 건지 찾아낼 수가 있겠죠. 바로 5번에 보시면 병은 세대간 하강 이동을 하였고 무는 세대 내 상승 이동을 하였다. 답이 5번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번까지 지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사회문화 10번까지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서요. 마치 계산 문제일 것 같지만 계산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계산 문제는 하나도 안 나왔지만 지문이 좀 많이 길어졌죠. 그리고 지문이 길어진 만큼 개념이 하나만 존재하던 과거의 문제의 스타일과는 다르게 한 지문에 여러 가지의 개념이 동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3점화 시켰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한 개념 학습이 얼마만큼 사회문화에선 중요한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2025학년도 사회문화 1번부터 10번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